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강릉 지역의 연쇄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철원 군부대 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요구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서고속철 속초 역사에 대해 고성군이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동해 북부선과 연결해 철도 건설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입장인데 속초시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잇따르는 사고로 인해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하천변에 매장한 혐의로 50대와 10대 남성 등 4명이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이들을 납치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강릉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철원 군부대에서 2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원주에서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이어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에 고리가 되지 않도록 감염 불씨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원주 지역에서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16명은 단계동의 한 유흥주점 이용자와 종사자 등 관련자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의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근로자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용자 3명과 유흥종사자 3명은 한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어 또 다른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철원에서는 군부대발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휴가 복귀 후 예방 차원에서 격리됐던 병사가 확진된 후 간부 6명, 병사 21명 등 27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철원의 군부대라거나 아니면은 김해시의 외국인 집단 감염이라거나 몇 개의 그런 비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주말 사이에 좀 더 확진 사례가 좀 증가한 양상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번 주 양상을 좀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근로자 확진이 이어진 강릉시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결과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관련된 누적 외국인 확진자만 100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고리를 끊기 위해 모임 자제와 선제검사,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조합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2,969명, 장기화된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준수의 자발적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5차례의 추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내국인과의 생활 접점이 다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의 집합 금지도 해제됩니다.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죽인 뒤 정선의 하천변에 매장한 5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들 등 10대 3명을 납치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10일 정선에서 식품 설비업을 하는 B씨를 찾아가 부채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3일 A씨의 아들과 친구 1명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튿날 사건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회 후 12명이 단체 식사를 한 강원도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도내 1호 방역수칙 위반 공직자가 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직원 12명에 대해 감염병 관리 법률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추가 의견 진술 없이 최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규탄했습니다. 추진위는 17일 양양군청에서 회의를 하고 환경부 재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준화 추진위원장은 삭발식을 통해 환경부 보완 요구에 항의하고 청와대와 환경부 항의 시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원주구조 사후 현장 도착했고 버스 내에 있는 요구주자 3명은 의식이 있고 트럭 밑에 깔려 있는 요구주자는 수업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증 환자로 파악되면 트럭 밑에 깔려 있는 요구주자는 유해화학 사고나 화생방 테러 관련해서 사실 모호하고 이제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어떤 자신감이나 현장에 맞는 부합되는 신속한 그런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유해 화학 물질이 이런 대응 사고가 있다면은 확산을 더 방지하고 요구주자분들의 감염을 방지해서 구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성은 물류망 확보로 침체된 영동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역사 문제 등을 놓고 지역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17일 고성군도 속초역을 고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와 연계해 100년 후 미래 세대를 위한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만들자는 제의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준 고성군수가 속초 역사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속초 도심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지역에서도 지하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를 아예 고성 쪽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입니다. 100년 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동서고속철과 동해 북부선을 연결하고 물류혁명을 통해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밝혔습니다. 영명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자 합니다. 속초 역사를 하더라도 속초역으로 하더라도 고성의 넓은 땅에 앉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부 전문가들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서고속철과 동해 북부선을 연결하고 철도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명 콘도나 아니면 일성 콘도 이런 지역들이 땅은 다 고성 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관광객들이 속초 시내에서 소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적정 지역에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다음에 이제 물류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더라도 소비권은 전부 다 속초시가 될 것이다. 동해 북부선 노선으로 동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면 도시를 관통해 단절시키는 문제, 지하화에 따른 화물 운송 차질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동해고속도로와 속초가 맞닿아 있는 이곳 원암리 일대를 물류와 여객을 소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초 지역사회와의 협의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속초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역사 이전이라는 갑작스런 제안을 속초 지역사회는 쉽게 반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만한 점수를 다시 받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무산시키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고성군수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속초시는 고성군의 제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철수 속초시정은 고성군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가 옛 캠프롱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 추진하는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부지 내 컨벤션 센터와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1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시립미술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캠프롱 내 막사와 건물, 숲 등을 활용해 레지던스와 야외 전시 공간을 꾸며 문화놀이터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합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설립 심의 통과에 따라 올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4월 개관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업자와 공무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200만 원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64살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동업자인 C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일정 메모가 신빙성이 높고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와 준공을 도와달라며 현금 1,250만 원과 더덕주 1병, 정자각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치유의 숲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춘천시의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시장이 최종 보고회 발표 당일 즉석에서 추천한 감정리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된 사실이 제보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는 동면 감정리 일대 부지를 농림가로 돼 있다는 이유로 춘천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추가로 사들이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감정리 일원을 추가했고 임도와 수자원 활용 가능성 등 자연환경 조건이 좋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감정리 부지 토지 추가 매입은 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해 특혜 의혹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됐던 원주시 공무원 2명이 17년 만에 복직됐습니다. 원주시는 17일 시장 집무실에서 해직자인 권승복, 이규삼 2명에 대해 복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넘긴 권승복 전 공노조 위원장은 명예노동정책협력관으로 임명되고 이규삼 전 원주시 부지부장은 총목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내에서는 원주와 춘천, 강릉 등 7개 시군에서 10여 명이 복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잇따르는 사고에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요.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법 개정 시행으로 보호장비가 필수가 된 첫날 3시간가량 살펴봤지만 헬멧 등 보호장비를 갖춘 운전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어 평소 전동 킥보드 이동량이 많았던 부천 중심지. 강화된 규정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평소 대비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의 수는 적었습니다. 규제 사실을 몰랐던 한 운전자는 번거롭고 불편해서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실효성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검색해봤는데 지금 알았어요. 이거 편하게 쓰려고 만든 건데 뭐 헬멧이 있어야 타야 되는 거면은 일단 저는 안 탈 것 같고요. 하지만 다수 시민들은 일단 개정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 때문이라면 해야죠.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친구들 둘이 같이 타는 경우도 있어서 좀 자제를 시키긴 하는데 또 안전사고가 많은 걸로 본다면 규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95건에 그쳤던 사고는 점점 늘어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1,200여 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머리나 얼굴 부위를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도로 곳곳을 누비게 되자 사고도 자연스레 급증한 겁니다. 거리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입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탈 수 없게 됩니다. 운행 자격이 대폭 강화돼 제2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 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2명 이상이 한 기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 만 13살 미만 어린이의 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음주 상태에서 운전도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모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들이 계속 단속을 할 것인가를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항상 운전하실 때 안전수칙 잘 지켜서 운전해 주십시오. 경찰은 당분간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적발에 집중하고 장비 준수 여부 등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두고 다음 달 12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원주시가 국내 원형 보존 단관극장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40년 넘게 시민과 함께한 극장을 살리기 위해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0억 원 안팎의 매입비는 시가 부담하고 30억 원 내외의 리모델링 비용은 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매입한 극장을 리모델링한 후 공연장과 동아리방 등을 갖춘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남춘천 산업단지에 수도권 3개 기업이 이전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드크로스 등 수도권 3개 기업과 남춘천 산업단지 1지구 투자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드크로스 60억 원, 유한생명과학 18억 원, 이비즈마트는 3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기업 유치로 남춘천 산업단지 분양률은 61.5%에서 76.9%로 올랐으며 올해 안에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춘천시 소양강댐 진출입 도로에 낙석이 발생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날 아침 9시 30분쯤 춘천시 신부급 천전리 군도 2호선 소양강댐 정상부 인근에서 우천으로 인한 낙석 50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구를 위해 해당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일주일가량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원주 북부지방산림청과 춘천, 홍천, 인제,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 등 7곳에 설치됐습니다. 북부산림청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때 취약지역 주민에게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응급복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사방댐 14곳과 수해 피해 복구지 61곳 등에 대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평창군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12월까지 지역 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17일 대화고와 봉평고를 시작으로 5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울대 학생과의 멘토링 등이 운영됩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에 나이트클럽에 갔던 지자체 공무원 8명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공무원들에게 사적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던 기간에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간 이후에 갔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우린 사생활도 없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 방역 지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